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영남대학에서 지난 14일 날 환율은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면접에도 아마 유용하게 이렇게 답변하면 면접에는 아주 높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율은 양적 완화 정책과 관계가 없다. 경제 패널들이나 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제학 교수들은 양적 완화 정책과 아주 관계가 높다고 하면서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마르크와 같이 폭락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환율 제도 때문이지 결국은 그 양적 완화 정책하고는 무관하다. 그 증거가 영국도 전쟁을 하면서 1차 대전의 당사 국가잖아. 그죠? 영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해도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고, 그죠? 독일만 화폐 가치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전쟁하면서 똑같은 근본위제도 시대에 두 나라 국가 다 전쟁 비용을 화폐 정발을 통해서 조달했는데 마르크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영국 파운드 가치는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을 독일만 했느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본의 제도였기 때문에 독일은 금을 빼앗겼고 영국은 금을 빼앗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제도에서 금을 빼앗긴 마르크화는 폭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화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종이만 남는 거예요. 종이 조각만. 명목 화폐라고 하는 종이 조가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금을 뺏었으니까 독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양적 완화 정책과는 관계 있는 시기는 근본이 시대였지 종이 화폐 시대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경제 패널들 덕택에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래 입증을 했잖아요. 그죠?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2009년에도 입증을 했어요. 달러 몰락한다 했는데 달러 몰락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패널들이 환율 그런 양적 완화 정책과 무관하다 하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경제학 교수들하고 경제신문 논설위원들이 경제연구소하고 한국은행도 증명을 했어요. 그 무렵에 한국은행도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 할 때 달러 같이 큰 폭 하락에 동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고정환율 제도나 다름이 없는 국가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달러 이권은 왜 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저금리 시대에는 이런 것도 면접 가가지고 면접 받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면접관한테 얘기한다면 점수가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마침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수준도 중요한 환율 영향 요소다. 지금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냐 1,100원이냐 이에 따라서 환율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하고 환율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 손익분기점 환율, 수입업체 입장에서 손익분기점 환율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수입업체는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수입해봐야 손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수지와 주가지수 상관관계는 사실상 전혀 없다. 지금 일부 대학 교수이면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은 무역수지와 환율, 무역수지와 주가지수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역수지 속에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한 것,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수입이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무역수지 적자는 엄청난 국가예요.
그런데 그 무역 수지가 누구 때문에 적자냐?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예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 덕택에 무역 수지가 적자 났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가 환율에 영향도 못 주고 주가에도 영향 못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주가는 계속 떨어져야죠. 무역 수지가 30년, 40년 동안 적자니까 무역은 기업이 하잖아요. 그럼 무역 수지 적자라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S&P 500 기업의 약 한 40%는 부도났어야 돼요. 그것도 원래 부도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20년, 20년 전에 부도났어야 돼요. 어떻게 무역 수지가 40년간 적자인데 점점 주가가 더 올라갑니까? 그래서 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면서 환율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수없이 양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몰라요. 그분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이름은 금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환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영남대학에서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배운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모 대학 경제학 교수를 환율을 모르면 금리 모르는데 금리를 알면 경제의 절반을 배운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한대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 자기는 모르면서 환율 모르면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라 하는 것은요 사실상 옛날 제가 그 공무원 하면서 금리 결정할 당시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그 정부가 가능한 시장금리에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P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은 하루짜리 그러니까 365분의 1 금리를 가지고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제학 교수나 패널들 심지어는 은행의 직원까지 나와가지고 그 기준금리 있잖아요. 정부는 영향을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루짜리 콜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미국이죠. 우리는 RP 7일짜리를 가지고 하는데 정작 그 패널들은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 경제학 교수나 패널들은 그 기준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준 의장이 그 사용하는 단어까지 체크한다고요. 그 얼마나 비극이지 이제 비극. 그 시각에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더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환율 얘기는 계속해서 할 거예요. 지금 환율이 아마 내년에도 등락폭이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는 한 건데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이 이제 취업에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